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엑스웨이 X1 프로 리뷰를 그동안 생각만 계속 하다가 한 250km 정도 주행한 후에 처음 이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좀 바쁘고 해서 잘 시간이 안 나는데 이게 엑스웨이가 아무래도 한국에 정식으로 수입이 된 보드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어로 돼 있는 리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엑소의 본사가 있는 중국 심천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거주 중이라 다행히도 운이 좋게 엑스웨이를 좀 먼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탔어요. 2017년 프로토타입부터 제가 시승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꽤 엑스웨이만 오래 탔죠. 그래서 X1,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X1 프로, 그 다음에 바로 최근에 라이어 키트, 그러니까 벨트 구동 키트를 이제 구해서 벨트 구동 키트까지 지금 시승을 해봤는데요. 줄곧 한 3년 정도 타오면서 느낀 점들 위주로 일단은 자세히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스펙부터 들어가 볼까요? 예, 이게 길이가 제가 알기로 36.5인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인치가 좀 안 되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센티미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죠? 한 90 몇 센치쯤 되겠네요. 그죠? 36.5인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요. 무게는 이게 한 6.5kg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X1보다 살짝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보드 자체도 살짝 더 두껍고요. 배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면이나 최고 속도면이나 이런 면에서 X1보다 조금 더 아무래도 뭐 뒤에 프로가 붙는 모델이니까 퍼포먼스가 약간 더 앞서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더 대용량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보드가 살짝 더 두껍고요. 그 다음에 이게 X1보다 이게 0.5kg인가 1kg도 더 안 되게 더 무거운 걸로 아는데 참 재밌는 게 실제로 들어보면 X1을 들어보고 얘를 들어보면 체감으로 좀 무겁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뭐 기분상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6.5k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고 속도는 뭐 제원상으로 나와 있는 거로는 45km까지 나온다고 돼 있는데 45km가 제가 알기로는 터보 모드를 언락했을 때 45km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 4단에서 45km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관광 모딩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3단 정도로 왔다 갔다 뭐 그냥 크루징만 하는 경우라 사실 저는 최고 속도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고 해외 유저들이 많이 해보셨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고 속도에 재원상에 나와 있는 최고 속도에 근접하는 속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레인지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뭐 이거 지금 살짝 엑소의 로고가 보이는 치스가 있는데 저 직원 아니에요. 그냥 이거 저기 친구가 줘서 하나 얻어 입은 겁니다. 저 엑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아, 그 배터리 레인지 같은 경우는 뭐 재원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25km까지 풀 충전했을 때, 풀 차지 됐을 때 25km까지 간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주행거리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본인의 몸무게라든가 라이딩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경사면이 많고 적다든가 심지어 뭐 바깥 온도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바로 그 주행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25km가 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25km보다 훨씬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분명한 거는 엑스웨이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그렇게 뭐 수명이 뭐 편차가 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라이딩 스타일이나 본인의 어떤 체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레인지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는데 보통 시내에서 한 20km 정도, 15km에서 20km 정도는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X1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그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확실히 X1을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룹 라이딩 해보면 X1 프로가 오래 가긴 해요, 배터리가. 확실히 오래 가는데 무엇보다도 좀 많이 달라진 게 개선된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가 이제 90% 밑으로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는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X1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디프리시에이션이라서 이제 그 출력이 갑자기 저하되는 그 증상이 있죠.
근데 X1 프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증상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90%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50%, 사실 뭐 2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보드나 제가 봤을 때는 그 디프레시에이션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확실히 좀 없어졌다는 거. 그게 X1 프로로 넘어오면서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요. 사실 뭐 X1은 제가 지금 아는 지인을 빌려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X1에 대한 리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은 제가 X1 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X1 프로를 기준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 X1하고도 좀 계속 비교를 하게 돼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X1 프로 같은 경우는 85mm 휠이 껴 있습니다. 85mm에 컨택트 패치가 56이고요. 그 다음에 80A, 그러니까 듀로미터가 80A짜리니까 뭐 많이들 쓰시는 롱보드 타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뭐 오랑우탄 케겔 정도의 듀로미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케겔보다 살짝 좀 딱딱한 느낌은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은 80A인데 접지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컨택트 패치가 56mm이기 때문에 오랑우탄 케겔 같은 휠보다는 약간 좁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극단적인 그 케겔처럼 그런 스퀘어 립으로 이렇게 각이진 그 모서리가 있는 휠이 아니고 약간은 라운드 립 느낌이 나는 살짝은 둥글려진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X1은 참고로 80mm 휠이 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X1 프로로 넘어오면서 85mm 휠이 끼워져서 지금 들어왔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최고 속도가 아무래도 휠 사이즈에서도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배터리의 용량이나 파워, 그 다음에 휠 사이즈가 좀 커졌다는 거, 이 부분도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뭐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엑스웨이 X1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죠. 배터리가 내장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뭐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뭐 이 부분 여기 뭐 그 버튼이 있고 이런 부분 여기를 보기 전에는 솔직히 이게 노멀한 그냥 일반 스케이트보드라고 봐도, 일반 롱보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혀 뭐 전동보드 느낌이 많이 안 나요. 그죠? 굉장히 슬릭한 디자인. 참 그 엑스웨이의 디자인 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참 경의를 표하고 싶은 게 제품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X1 프로에만 전용으로 나오는 지금 블랙 휠이 끼어 있죠. X1에는 블랙 휠이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mm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스텔시한 느낌이 나죠. 검은색으로. 사실 뭐 여담으로 이거를 제가 회사에 중국에서는 그 배터리가 있는 전동 제품을 실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충전을 하면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보드를 제가 가끔 회사에 가지고 가는데 회사 경비원분들이 거의 한 2년 동안 몰랐어요. 이게 전동인지. 근데 얼마 전에 라이어 키트, 그 뒤에 벨트 구동 방식이 있는 라이어 키트를 장착을 하고 모터가 밖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들고 들어갔더니 그때 잡더라고요. 전동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봐서는 전혀 뭐 전동보드 같은 느낌이 안 난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좀 많이 과하지 않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어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들어올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건 지금 허브 모터 버전이고요. 허브 모터 버전 말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라이어 키트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오랑우탄 케겔 휠을 지금 껴놨는데 라이어 키트 장착 제가 하는 그 방법을 제가 소개한 비디오가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그 링크 보시면 라이어 키트 장착에 대한 제 비디오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정면에서 보시면은 살짝 컨케이브가 있고요. 살짝 컨케이브가 있죠. 그 다음에 슈레드 그 라이트를 제가 지금 장착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슈레드 라이트 붙어 있고요. 이건 뭐 엑스웨이 따로 제가 받아서 따로 장착을 별도로 한 거고요. X1 프로가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쪽 그 그립 테이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립 테이프에 원래는 뒤 볼트 같은 경우 그 트럭을 조립하는 장착 트럭에 붙는 그 볼트 같은 경우도 사실 하드웨어가 안 보이게 이 그립 테이프 밑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지금 그 슈레드 라이트를 붙이다 보니까 긴 볼트를 끼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긴 걸 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그립 타입 위로 뚫고 나오게 장착하겠습니다. 원래
이 슈레드라이트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이게 안 이 하드웨어가 겉에서 안 보여요.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처럼. 대신에 좀 재밌는 게 제가 그 라이어 키트를 장착하는 비디오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트럭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접근을 하려면 이 그립 테이프를 까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양면 테이프 비슷한 그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가 되는데 느낌상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어떤 좀 이상한 어색한 느낌. 그 부분은 솔직히 조금 디자인상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워낙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스테이시하게 슬릭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 하드웨어를 그 그립 테이프 밑으로 숨긴 이유가 있지 않았나. 또 한 가지 하드웨어를 그립 테이프 밑으로 숨긴 이유 하나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립 테이프 자체가 약간 두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스폰지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데크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전혀 플렉스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하드한 다운힐용 보드처럼 딱딱한 보드이기 때문에 고속 주행할 때 굉장히 좋죠. 안정감이 있고. 근데 이제 시내에서 어떤 뭐 좀 정말 비단길만 탈 게 아니고 조금 뭐 요철이 있는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나갈 때는 확실히 충격이 발에 그대로 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장거리를 좀 오래 가신다거나 뭐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부분들 그런 길들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굉장히 딱딱한 보드가 조금 거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트럭 얘기를 드리면은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각도가 45도짜리예요. 그러니까 롱보드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롱보드 뭐 댄싱이나 프리스타일용이 이제 5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트럭을 많이 쓰고 다운힐용 트럭들이 이제 4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럭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딱 중간값 정도. 그러니까 아주 낮지도 않고 아주 높지도 않은 딱 그 중간값 정도의 45도짜리 사이즈믹 그 아이언 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기본적인 부싱은 지금 오렌지 부싱이 들어있는데요. 부싱도 세 가지인가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지금 오렌지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말랑말랑한 편이고 조금 더 하드한 부싱들이 제공이 됩니다. 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들의 부싱을 특별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오렌지 부싱으로만 계속 타고 있는데 뭐 제 라이딩 스타일하고 꽤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85kg 정도 나가고 키가 한 18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딩 스타일은 좀 카빙을 깊게 하는 편인데 그런 편에서 그런 라이딩 스타일로도 제 신체 조건이나 라이딩 스타일하고도 오렌지 부싱이 그렇게 크게 뭐 와불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고속에서 불안하다든가 뭐 이런 느낌은 특별히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계속 오렌지 부싱으로 타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뭐 전면 방향, 이 방향으로 가라는 화살표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엑스웨이 로고가 여기 있고 아래면을 보시면 이 재질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텍스처가 있어요. 약간 우툴투툴한 그 느낌이 있는데 원래 이게 X1 프로가 나오기 전에 X1 프로토타입 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시승을 해본 기회가 있었는데 방탄 소재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이거 뭐 보드에 방탄 소재를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케블라에 가까운 방탄 소재를 썼던 걸로 아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꺼끌꺼끌한 굉장히 막 거의 막 굉장히 그 두툴두툴한 그 소재였는데 그게 이제 시제품으로 나오면서 살짝 더 약간은 더 부드러운 소재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내성이 좋습니다. 웬만한 스크래치는 뭐 거의 뭐 견뎌내는. 지금 약간씩 뭐 저도 지금 꽤 오래 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살짝씩 이제 뭐 깎여나간 부분도 있고 살짝 스크래치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저 같은 경우는 보거든요. 보시다시피 뭐 이런 데도 크게 뭐 데미지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본 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이쪽에 이제 파워 버튼이 있고요. 엑스웨이 같은 경우는 스탠바이 모드라는 그 아주 특이하고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파워 모드, 그 스탠바이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이 리모트 뭐 제가 말도 안 되는 스티커로 붙여놨는데 이게 사실 그룹 라이딩 나가다 보면은 이 리모트가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겨갖고 서로 막 섞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좀 유치한 스티커로 붙여놨습니다. 이건 뭐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냥 구분하게 붙여놓은 건데. 아무튼 자꾸 말이 새는데 이거 제발 좀 다른 색깔로 옵션이 있는 그 커버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면은 뭐 밑에 이 랜야드 컬러라도 좀 다른 걸로 좀 제공해주면 그룹라이딩 나갈 때 좀 덜 헷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보시다시피 엑소웨이를 끄고 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서 보드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은 그 리모트에 파워 버튼이 있죠. 이 파워 버튼을 눌러주면 지금 이쪽에 초록색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여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리모트를 키면 보드가 켜져요. 그렇죠? 끌 때도 마찬가지로 리모트를 꺼주면 보드가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허리를 굽혀서 보드 아래쪽에 있는 버튼에 접근을 해서 뭐 키고 키는 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좀 장시간 라이딩을 한다거나 몸이 좀 많이 지친 상태에서는 좀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참 스탠바이 모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는 4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1단, 2단, 3단, 4단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보 모드를 언락할 수 있고, 처음에 이 보드를 엑스웨이를 사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 모든 엑스웨이 모든 모델들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안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반 일정 거리죠. 정확히 몇 킬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거리 이상을 주행을 하지 않으면 그 거리를 주행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 1단에서 2단까지만 탈 수 그 속도가 변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3단, 4단 물론 터보까지 언락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를 주행을 한 후에야만 그 이상의 스피드 레벨들이 언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 그 안전을 고려한 굉장히 잘한 디자인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 허브 모터 같은 경우는 방금 소리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스피드 레벨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집안에서 이거를 집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지금 녹화를 하는 중이라 이 정도가 들리는 거지 이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이 정도 소리는 솔직히 다른 소음들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음에 대해서는 정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라이엇을 붙이고 타다가 지금 이걸 허브 모터로 다시 바꾼 이유가 개인적으로 라이엇 키트를 좋아는 해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런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그 허브 모터 때문에 뒤에 우레탄이 많이 깎여 나간다든가 또 얇은 우레탄 때문에 승차감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라이엇 같은 경우는 기성 그 보드 휠들을 뜰 수 있으니까 그 뒷바퀴에 있는 그 두께를 다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확실히 토크가 15% 정도만 더 세고요. 일반 허브 모터보다 같은 라이엇이라도. 하지만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소리가 어떤 때 굉장히 기분 좋은 자동차 엔진음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를 좀 뭐 다니고 그럴 때는 조금 남들에게 좀 거슬리지 않을까 싶은 괜히 뭐 저만의 우려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게 좀 너무 막 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조용한 그 허브 모터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라이엇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라이엇 장점이 있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건 분명해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뭐 파워나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나 뭐 승차감을 더 좋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라이엇 키트로 가셔야 되는데 그 소음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듣기 좋은 소음일 수도 있는데 약간은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닐 때는 조금 좀 사람들한테 거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덜 튀는 허브 모터로 다시 사실 방금 갈아꼈어요. 리뷰하기 한 1시간쯤 전에 라이엇 키트에서 다시 허브 모터로 갈아 꼈는데 라이엇 키트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킥테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드를 이제 바닥에서 차 올릴 때 킥테일이 없이 뒤가 완전히 플랫하기 때문에 거의 뭐 발로 이거를 쓸어 올리면서 보드를 세워야 되는 그런 뭐 하다 보면 숙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이쪽에 이제 우레탄이 그 스트로폼이 많이 깎여 나갔죠.
아, 사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좀 불평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뭐 이거 만든 친구가 이제 뭐 아는 친구다 보니까 여기 퀵테일을 살짝만 속개해주면 나중에 보드 차 올릴 때 그때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게 6.5kg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거를 들고 장거리를 이동하기 솔직히 부담이 되는 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솔직히 이제 이 앞트럭 부분을 잡고 이렇게 끌고 다니게 되죠. 그죠? 걸어가면서. 그때 이 킥테일이 없기 때문에 테일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일반 성인 사이즈, 일반 성인 정도의 키를 가진 그 보더가 이거를 끌고 다닐 때 전혀 바닥에 쓸리지 않도록 한 가장 적당한 이게 그 길이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니까 믿어야죠. 사실 뭐 요즘에 새로 나오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엑스웨이 웨이브 같은 경우는 킥테일이 달려서 나오죠. 뭐 플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살짝 시승을 해보니까 요거보다는 살짝 킥테일이 길어서 킥테일은 아니지만 테일이 약간은 좀 더 오버행이 나와 있어서 차서 올려서 잡을 때 굉장히 좀 편하긴 하던데 뭐 아무튼 뭐 X1은 뭐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께나 바퀴 크기나 요거를 빼고는 X1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 윌 그 플레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솟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살짝 더 솟아 올라 있어서 타면서 발로 이 부분을 뭐 굳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느끼기에는 충분히 뭐 괜찮습니다. 컨케이브는 뭐 W 컨케이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살짝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카빙 들어갈 때 그렇게 크게 뭐 힘들이지 않고도 보드를 많이 눕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엑스웨이 자체에서 이제 많이 그 말씀들을 하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엑스웨이 그 전용 앱이 있죠. 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전동 보드들이 그렇지만 엑스웨이도 역시 그 블루투스로 앱을 다운 받은 다음에 블루투스로 보드로 연결하면 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뭐 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부분에서 살짝 리뷰를 해주시긴 했는데 엑스웨이 앱을 열면요, 엑스웨이 앱을 다운을 받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앱하고 연동할 경우에는 보드를 수동으로 켜주면 되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보드 전원 버튼을 3초 정도 누르면 이렇게 페어링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페어링이 되는 식으로 헤드폰이나 뭐 블루투스 헤드폰들처럼 이렇게 페어링이 되는 이런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보면 주변에 있는 그 블루투스들이 잡히겠죠. 이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보드의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보드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커넥팅 블루투스가 나오고 커넥트가 되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주행거리부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았군요. 네, 지금 보이시죠? 뭐 적산거리계가 있죠. 오도메터가 있고 보면은 제가 지금 233km를 탔네요. 세이프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이프 모드를 켜버리게 되면 제가 알기로 이 단수 이상으로는 변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 타임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리모트만 켜면 보드의 전원 버튼을 여기 있는 걸 누르지 않아도 보드가 켜지고 꺼지게 하는 그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탠바이 타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뭐 하루 이틀 7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는 보드가 항상 예비 전력으로 이 리모트만 누르면 보드가 껐다 켜졌다가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주 매일매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좀 스탠바이 타임을 좀 짧게 해놓으시면 좋겠죠. Change gears while moving 이거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혹시나 실수로 갑자기 뭐 고단으로 올려버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안 켜고 타는데요. 이걸 켜놓게 되면 어떤 속도에서 가고 있던 예를 들어서 2단으로 달리고 있는데 3단으로 좀 빠르게 가고 싶다 그러면 단순히 요 그 파워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파워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면 어떤 속도로 가든지 간에
그 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끄고 다니는데 이걸 만약에 꺼놓으면은 제가 알기로 5km 미만에서만 이 속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세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뭐 제 자랑은 아닌데 그 당시에 엑스웨이 개발을 할 때 이제 뭐 저랑 잠깐 만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저도 전동 모드를 워낙 많이 탔고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뭐 제가 조언을 줬다고 하기까지는 뭐하고요.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다가 야 이거 크루즈 컨트롤 넣으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넣은 건데 요새는 많은 보드들이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왜 그때 생각을 했냐면은 롱보드 댄싱 하는 분들이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롱보드 댄싱은 뭐 잘하진 못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뭐 어설프게나마 하는 편이고 그래서 만약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 리모트에 손을 대지 않고도 보드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갈 수 있다면 무한으로 댄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안 쓰긴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km 미만에서 리모트에 있는 이 파워 버튼을 2번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보 모드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안 했기 때문에 안 쓰고 있고요. 휠 사이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보드의 휠 사이즈를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원 프로는 85mm하고 꽂히니까 85mm를 꼈고요. 제가 라이엇으로 돼 있을 때는 라이엇 키트를 이걸 선택을 하고 오랑아탕 캐게질이 80mm이기 때문에 80mm로 세팅을 바꿔놨었습니다. 어드밴스 모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잘 만지질 않고요. 악셀러레이션 커브 같은 경우도 거의 저는 디폴트로 타고 있고요. 브레이크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조금씩 손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2단이나 3단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60%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걸리다가 60% 이상 이 브레이크 버튼을 뒤로 밀어버리면 갑자기 팍 서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펄어프를 좀 길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레이크 커브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눌러보면 지금 현재 펌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리모트랑 보드가 동시에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있고요. 튜토리얼은 이제 뭐 각종 이제 뭐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자주 묻는 질문이 있고 이 정도가 일단 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같은 경우는 꾹 누르고 있으면 엑스웰 5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OLED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OLED로 지금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리모트 질감은 굉장히 그립감은 굉장히 좋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는 리모트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 손이 큰 사람도 뭐 그렇게 특히 뭐 이상하진 않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제발 그 고무 코팅된 이거 있죠. 이게 저처럼 이렇게 좀 습기가 많은 이 심천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습하거든요. 그 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금방 끈끈해져요. 뭔지 아시죠? 그 고무 코팅되어 있는 그 재질들 좀 나중에 시간 지나고 하면 되게 마우스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게 조금 거슬리는데 제발 저는 이게 좀 쉽게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던가 뭐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뭐 컬러를 좀 다르게 만들어서 교환이 가능하게 해준다든가 뭐 그러려면 리모트를 열어야 되니까 좀 아니면 위에 커버를 따로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배터리 잔량 이거 이제 보드 B라고 써 있는 거는 보드의 배터리가 이제 65% 남아 있고요. R은 당연히 이 리모트 컨트롤에 이제 82% 배터리가 남아 있고요. 리모트 컨트롤은 따로 여기 마이크로 USB로 차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수가 나와 있죠. 한번 누르면 다음 단, 3단, 한번 누르면 4단, 또 한번 누르면 다시 서클로 1단으로 돌아가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단은 제가 잘 안 놓기 때문에 4단은 솔직히 저는 놔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겠어요. 뭐 레이스 나갈 게 아니면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4단에서는 굳이 4단을 제가 놓을 일이 그 다음에 솔직히 4단 놓으면 뭐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이나 롱보드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속도가 돼야지 이게 막 카빙이 되고 막 재미있게 탈 수 있는데 너무 빨라버리면 이게 무슨 뭐 카빙 솔직히 뭐 직벽에서 카빙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설렁설렁 좀 깊게 카빙하면서 큰 턴 그리면서 다니는 게 저는 더 재밌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3단을 제 선호하고요. 가끔씩 뭐 사람들이 좀 많다거나 좀 붐비는 거리를 다니거나 할 때는 2단 정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도 뭐 이렇게 너무 느리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면 뭐 리모트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을 왜 프리 모드라고 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핸드폰 앱에서 키고 켜고 끌 수 있는데요. 프리 모드를 켜면 왜 이렇게 컥컥거리죠? 프리 모드를 켜면 지금 원래는 이제 앞으로 밀면은 뭐 다른 모드처럼 가고 전진이고 뒤로 밀면은 브레이크죠. 근데 프리 모드를 켜놓으면 뒤로 밀면은 후진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후진을 굳이 끌 일이 없어서 왜냐하면 가끔씩 어떤 경우를 제가 봤냐면 프리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브레이킹은 돼요. 당연히 쓰죠. 근데 쓴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뒤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로켓 쏘는 사람들을 가끔 미사일 쏘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프리 모드를 굳이 전동 모드에서 후진할 일이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평소에는 잘 키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X1은 라이어 키트가 제공이 안 됩니다. X1 프로부터 라이어 키트를 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라이어 키트 그 벨트 구동 방식 말고 진짜 나는 허브 모터만 있어도 충분하고 그냥 시내에서 가볍게 마실 다니는 용으로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X1 추천합니다. 확실히 0.5kg 정도 가볍긴 한데 들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감으로 느끼실 정도로 좀 무게가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퍼포먼스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마실 다니는 이유로 목적으로 사시는 거라면 퍼포먼스 차이를 굳이 고려를 안 하시게 되지 않을까요? 뭐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X1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 정도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허접한 리뷰인데 뭐 두서없이 진행을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고요. 이거 말고도 뭐 기타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밑에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바로바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좋은 비디오로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